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볼 겁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비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제 유튜브에서 수십 번도 넘게 제가 예측한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확률로 따지면 몇백만 분의 1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제가 이미 보여드렸죠.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일반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냐, 정확하게. 그거는 뭐 신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리잖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논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를 따져보면 결과도 100%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임대를 받거나, 그렇죠, 그런 투자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투자 말고,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받는 이런 투자도 있죠. 자, 그런 투자를 말고 싸게 사서 비싸게 받는 자, 그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팝니다.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를 여러분 듣지 마세요. 전문가들 얘기.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전문가들은 실제로 없습니다, 세상에. 자, 설명해 볼게요. 먼저 대전제, 정말 때려 죽었다 깨어나도 틀릴 수가 없는 대전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00% 이기는 방법. 먼저, 자, 그 전에 이번 영상은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영상은 안 만들 거예요. 만약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00% 이기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나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근데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속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싸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싸게 산다. 자, 이거는 제가 다시 풀어서 볼게요. 싸게 산다는 건 사실은 저평가된 걸 사는 겁니다. 즉,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원래 가치를 찾아가게 돼요. 자, 이게 바로 핵심 원리입니다. 자,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게 잡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본래 가치로 갈 때 그 차익을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100%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모든 걸 다 맞췄다고 했는데 그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걸 직접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제가 2019년 2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유튜브 하자마자 바로 이 영상을 올리죠. 부동산 폭락론자를 경계해라.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자, 저는 유튜브를 만약에 2015년에 했으면 바로 또 올렸을 거예요. 자, 제가 2015년 7월에 집을 샀습니다. 지금 소위 얘기하는 그 똘똘한 한 채를 2015년 7월에 저는 이미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똘똘한 한 채 시대가 올 걸 예상하고. 자, 그런데 저는 2015년에는 유튜브를 안 했기 때문에 2019년 2월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자, 그때 가격은 이미 조금 올라 있었어요. 제가 샀을 때보다. 자, 그런데 2019년 2월에 제가 바로 이 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이때 이제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 많은 폭락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가격이 진짜 오를 거를. 그러니까 폭락론자들이 나타나서 폭락을 한다고 외쳤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폭락론자를 절대로 지금 믿지 마라, 무조건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평가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왜? 논리적으로 시장의 가치를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저평가됐다는 걸 여러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하죠. 논리적으로. 자, 제가 2015년 7월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인데 이거 대충 그냥 중위 가격을 제가 적어놓은 중위 가격. 자, 4억이로 했습니다. 4억. 지금 2022년 21년이네요. 잘못 적었다. 자, 작년 2021년 8월에는 12억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 7월에는 그러면 4억이었고 이 4억이 당시에 왜 저평가됐는지를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았냐. 자,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바람에 그 가치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것 또한 역시 주택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저는 이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걸 알고 샀던 거죠. 자,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직 충분히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단 한 번도 부동산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부동산 영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최저점에 하나 올리고 사야 된다 올리고, 그 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이죠. 2021년 10월부터는 떨어진다라고 제가 고점이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왜? 계속 오를 걸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10월부터 진짜 내렸냐? 이걸 한번 볼게요. 좀 제가 맞았냐? 자,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교. 자, 광교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떨어지고 있죠, 지금. 15억에서 14억. 자, 1억 정도 떨어졌습니다. 1억 정도. 자, 마찬가지 1억 정도 지금 떨어졌죠.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 떨어졌죠, 지금. 자, 좀 더 멀리 가볼게요. 수도권에서 서울은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일단 안 보고 수도권에서 한번 볼게요. 멀리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유명한 아파트죠. 자, 제가 말한 작년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어떻습니까? 여긴 2억이 떨어졌네. 2억. 그쵸? 11억 하던 게 9억까지 떨어졌으니까 2억이 떨어졌죠. 지금 시장에 나가면 2억보다 더 떨어진 매물들이 있어요. 근데 안 팔립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는 동탄입니다. 동탄 2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동탄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더 외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도 핫한 수도권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볼까요? 자, 수직으로 하락하고 있죠. 12억에서 지금 3억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3억.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떨어졌네요. 역시 크게 떨어졌죠. 자, 다 떨어지고 있죠. 제 말대로 실제로 떨어지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맞췄죠. 자, 제 말이 일단은 맞죠. 제 예상이. 최저점에서 하나 올렸고 최고점에서 하나 올렸습니다. 자, 제가 맞출 수가 있다 그랬죠, 아까. 자,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자,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상을 이미 올린 거기. 4개월 전에 올렸어요. 여기 4개월이라고 나오지만 제가 적어놨죠. 그것도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일부러. 정확하게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나중에 보라고. 자, 비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딴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간단해요, 여러분. 저평가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저평가된 걸 어떻게 찾냐? 논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단 하나라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엔 다 원인이 있어요. 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내가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 보시면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이거. 이틀 전에 올렸네, 이틀. 이거 보시면 낚시 얘기가 나오지만 그 전에 제가 주식 맞추는 거 나옵니다. 주식을 예측을 했어요. 제가 이날이죠. 16일날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올리면서 그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 영상을 꼭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17일날 무조건 급등한다고 제가 나옵니다. 100% 급등한다고 나와요. 저는 여기다 돈을 많이 넣어놨고. 자, 이거 급등하는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예측이? 자, 이렇게 예측해서 맞추는 영상이 수십 개나 됩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맞췄겠어요, 저? 간단합니다. 자, 논리적 접근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겁니다, 바로. 2021년 3월 17일 날 무조건 크게 상승할 걸 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미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바로 2022년 3월 17일 날 이루어져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팩트. 자, 그런데 금리 인상 발표를 하는데 왜 이게 오르냐? 그 논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빅스텝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경제적 불황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상승하는데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경제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 빅스텝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악재의 소멸로 여러분 시장은 받아들이죠. 왜? 상승을 한다고 했다가 실제 상승을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 그런데 이날 16일날 바로 그 전날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빅스텝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이제.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 당연히 0.25라고 100%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재의 소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단타를 칠 수도 있고요. 주식.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2021년 8월에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10월부터 왜 떨어지냐. 10월까지는 고점이었어요. 이때 팔아도 됐었죠.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떨어지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논리가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예측이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달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자기는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그 댓글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 있네요. 자, 댓글 치니까 나오죠. 자, 이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글쎄요. 뭐 이렇게 적었는데, 자, 요거를 제가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을게요. 네. 붙여넣을게요. 자, 붙여넣었어요. 자, 여기 붙여넣고, 한번 볼게요. 낚시에 관해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자, 실제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적은 수의 거래량이며, 뭐 여당, 이제 선거를 했으니까, 지금, 그렇죠. 여당이죠. 예. 자, 생애 최초 구입 대출 뭐 90%하고 뭐 세입자 재건축 입주권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자기는 생각한다. 즉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자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뭐 싸우자거나 쓴 댓글 아니다. 뭐 예, 맞습니다. 싸우는 거 저도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논리적인 어떤 주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한테 반하는 댓글 써도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논리적이기만 하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논리가 맞다면 옳습니다, 여러분. 올라요. 자, 그런데 저는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만의 논리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여요. 논리적으로 맞는 사람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논리를 설명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락한다고 했을 때 이 하락 영상, 자, 이 하락 영상을 올렸을 때 2021년 10월이 고점이다. 하락 영상 올렸을 때 자, 지금 떨어진 건 여러분 팩트입니다. 팩트. 여러분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감정을 여러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감정.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저는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저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집값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청산 가치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참고로 제 집이 만약에 가치가 진짜 0원이 됐다. 다 폭락해서 0원이 됐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동요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 아시겠죠? 동요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게 굉장히 독입니다. 감정을 완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자고요. 논리적으로만. 자, 분명히 떨어진 건 팩트예요, 팩트. 자, 이게 실제로 좀 떨어졌고, 물론 안 떨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떨어졌는데, 자, 있을 수 있지만 그 있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거래가 안 돼서 여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실제 호가는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러면 떨어진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청산 가치 자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떨어진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분이 이제 보시면은 실제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을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적은 수의 거래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를 수 있다, 뭐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했죠.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이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떨어진 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자, 이걸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00주에다가 현재 100주를 10만원에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000만원치를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100주에서 수량은 그대로인데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서 예를 들어 이게 5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이게 500만원이 되죠. 근데 내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떨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청산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가격이 8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8만원에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8만원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자, 팩트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얘기가 나오죠. 자,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래량은 말도 안 되는 적은 수의 거래량을 지금 했는데 이건 팩트 맞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건 맞아요. 자, 이것도 팩트는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래량하고 가격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적다고 해서 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거를 아무도 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은 겁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물이 10개인데 한 달에 한 개만 누가 사. 그럼 거래량이 한 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가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게 팩트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죠? 실제로는 자산 가격이 떨어진도 자기가 팔지 않았을 뿐 청산 가치 자체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랑 지금 현재 8억짜리 호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 받을 때랑 담보대출 자체가 다르게 나와요. 그런 거를 바로 논리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정확하게 보기. 자, 그래서 결론은 뭐죠? 가격하고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거래량은. 이게 제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 생애 최초 구입주택 뭐 80% 뭐 대출, 그 다음에 세입자 재건축 입주권 이거 얘기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한 제 논리는 뭐냐면 이거는 맞습니다. 완화 정책이 맞죠. 맞는데 시장 전체의 극히 일부예요. 이게 바로 팩트란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따져볼까요?
자, 생애 최초 구입 주택대출자, 생애 최초 구입한 사람이 과연 시장에서 몇 %나 될까요? 저도 주택을 가지고 있죠. 제 주변에 주택 안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은 그럼 대체 시장에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주택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구매를 했다고 제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지난 6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이. 그때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매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도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논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리고 이 높은 가격에서 이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장에?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입자들 얘기 나오죠. 자, 세입자들을 한번 볼게요. 세입자들은 여러분, 집을 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일부는 안달이 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입자로 남는 사람들은 영원히 세입자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구입을 아예 안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 주택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와서 가격이 오른다? 아니라는 거죠.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왜? 세입자들은 이미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거나 개인 취향입니다. 안 사는 사람 영원히 안 사요. 제 주변에도 정말 안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돈이 많아도. 돈이 몇십억 있어도 그냥 세입자로,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 사요, 여러분. 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론.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죠. 자, 저는 이걸 반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나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논리적으로 이걸 풀었을 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자, 그 여지가 있다. 만약에 이분이 했던 말이 맞다. 내가 틀렸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진짜 올라가요. 제가 그랬죠. 논리적으로 움직인다. 결국 이 싸움은 논리 싸움이에요. 논리만 정확하게, 자기가 정확하게 논리만 세우면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진짜 보여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주택 다 맞추는 거 보여드렸죠. 저점과 고점을 무릎이 아닌 정말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정확하게 다 먹는 걸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이 주식도 똑같이 보여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죠? 결론. 시장의 영향을 저는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부가 어떻게 해서 지금 뒤집어졌습니까? 정권 교체가 왜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민심도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했어요. 저는 그게 팩트라고 보거든요. 성난 무주택자들이 정권 교체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민심을 등에 업고 지금 출범한 정부가 어떻게 부동산을 더 끌어올릴 정책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더 많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경착륙, 즉 완화 정책을 왜 조금씩 쓰는 이유가 경착륙시키기 위해서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만약에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완화책이 아니라 정밀히 얘기하면 정책을 쓰긴 해도 경착륙 정책을 쓴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저는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다 제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저점과 고점을 모두 다 맞출 수 있고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자면 현재 지금 시장에서 왜 주택 가격이 10월부터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던 작년 10월부터 떨어지냐면 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금리가 인상됐으며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매도 물량이 증가를 했어요. 자, 이런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올해 6번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빠져나가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지가 않고 쉽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쉬운 거예요. 자,
자, 정말 진짜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제 예측이 맞는 것도 다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점과 고점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예측 영상 이런 건 다시는 안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측 영상을 만들면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놀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주택이 또 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주택자들이 또 굉장히 싫어하고 욕만 먹습니다. 실제로 제 예측이 다 맞아도 욕만 먹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영상은 사실은 안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는 저도 모르게 입이 근질거렸다 그랬죠. 왜 하도 전문가들이 어이없는 소리를 싸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시면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 더럽게 많이 먹었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레전드 영상인데 욕만 더럽게 많이 먹었어요. 자, 여러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